미국 금융 전문 로펌 머피앤맥고니글 창업자가 SEC가 증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결국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과거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발언이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인 수익을 설계해줄 코인 설계사 팀의 이민기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리플 코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5월 11일은 미국 CPI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과 동일하게 5.0%를 예상하고 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소폭 감소한 5.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5.0%의 수치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5.0%보다 소폭 높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금리 추가 인상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사실상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당국과 연준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은행 위기를 둘러싸고 월가 거물들의 경고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저도 722개의 미국 은행이 이미 50% 이상의 미실현 손실이 보고되었다라고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미국 월가의 입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전까지 뱅크런 사태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미국 경제를 둘러싼 폭풍우가 지난 9월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해졌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치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상회하지 않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다만 예측치와 상회한 수치는 기대 심리라든가 그리고 불확실성을 증폭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5.0%의 예측치와 동일하거나 하회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와줘야 시장 가격에도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 가격 보시겠습니다. 현재 약 583원 정도 되는데요. 리플 가격의 하락의 원인을 뉴스 검색해봐도 뉴스에는 원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기술적인 하락 또는 심리적인 하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리적인 하락이 원인이라면 리플의 소송 결과에 대한 지지부진함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이유를 보자면 구독자분들께서 이미 잘 활용하고 계시는 RSI를 통해서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23일 리플 RXP의 RSI가 10을 찍은 이후로 약 20여일 만에 RSI가 10대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지금은 14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최근 20일 동안의 희열의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RSI 80을 터치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는 단기 하락의 구간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이유까지 결합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메이저 코인들이 오늘 오전 일시적인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장기 투자자분들께는 또 한 번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구간일 것 같고 또 단기 투자자분들한테는 짧게 수익을 내기 좋은 순간이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리플 XRP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변동성이 심한 장이 연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건전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SEC 소송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를 기대하면서 큰 그림을 길게 보는 투자 마인드가 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 SEC 변호사 마크 파겔이 지난 30년간 증권 시장을 다룬 경험을 볼 때 SEC가 리플의 XRP 판매를 통해서 증권법 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은 옳았다. SEC가 리플보다 더 나은 약식 판결 브리핑과 논쟁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리플이 결국 소송에서 이기게 되더라도 놀랍지 않다라는 발언을 해서 존 디튼 변호사와 트윗을 통해 논쟁이 진행되었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SEC의 약식 판결 브리핑 중에서 2차 시장에서의 XRP 판매를 증권으로 보는 주장을 집중해서 왜 마크 파겔의 주장이 옳지 않은지 설명을 했는데요. 한 가지 근거는 지난 76년 동안 기초자산 자체를 담보로 한 투자계약 사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XRP는 기초자산, 즉 구글로 치면 단지 인터넷에 불과한 기초자산으로 봐야 되는데 기초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사건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근거는 모든 투자 계약 사례를 살펴보면 자산의 구매자와 발기인 사이에 프라이버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투자 계약이 발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하위 테스트를 통해 증권법의 목적을 위한 투자 계약은 개인이 공동기업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만으로 이익을 기대하도록 유도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베르겐실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을
그냥 투자 계약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SEC가 사실관계와 정황을 분석해야 하는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위헌적인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상세한 설명이 많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의 내용만 설명을 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전 SEC 변호인, 역시 존 디튼 변호사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렇지만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회피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만약에라도 코인베이스와 SEC 사건이 해당 판결 앞에 펼쳐진다면 리플과 SEC 판결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 존 디튼 변호사가 답변을 합니다. 그 역시 토레스 판사가 해당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를 했었고, 그래서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회피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법정 지원자 자격을 부여받고 이 소송에 개입을 해서 리플과 SEC 판결이 줄 수 있는 공익적 요소가 무엇인지 브리핑에 담아서 제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전 SEC 변호인은 존 디튼 변호사, 네가 법정 조언자로 개입한 목적은 성공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토레스 판사가 어쨌든 약식 판결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끔찍하게도 긴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SEC 변호인은 리플 XRP가 2차 시장에서의 거래가 증권이 될 수 없다는 존 디튼 변호사의 논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다만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이 이상하리만큼 긴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만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뜻도 있어 보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금융 전문 로펌 맥피앤 맥고닉을 창업자가 SEC가 증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결국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과거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발언이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겐슬러 의장이 지난 2021년 5월 6일 진행된 의회 증언에서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바 있는데 이는 겐슬러 의장이 취임한 지 약 한 달 뒤에 있었던 의회 증언이고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소송에 이어서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 결과를 예상하는 법률 전문가들의 입담이 앞으로 암호화폐 뉴스에서 계속해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나름의 기준이 생기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의 소식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상단 배너 010-2196-0525번으로 문자 3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더욱 디테일하게 도움 드리면서 앞으로 수익 내실 수 있는 단타 종목도 추천해 드릴 테니까 010-2196-0525번으로 문자 3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책임지는 이민기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